네, 정재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전자책에 대해서 만들고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 생활하실 때 간혹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계실 거예요. 그 책을 갖다가 나도 한번 써보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떠오르신다면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자책을 갖다가 쓰려면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좀 살펴보고 하도록 하죠. 일단 전자책을 여러분들이 직접 쓰기 위해서 일단 제목이라든지 그리고 내용, 그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직접 쓰실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걸 갖다가 쓰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쓰다가, 그죠? 쓰다가 중간에 지쳐서 그 중간에 그 멈춘 그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전자책을 갖다가 쓰기 위해서는 AI를 갖다가 좀 도움을 갖다 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AI의 도움을 갖다 받기 위해서 추천해 드리고 싶은 AI 같은 경우는 리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리튼. 그래서 구글에서 이렇게 리튼을 갖다 검색하게 되면 구글 리튼입니다. 바로 리튼이라고 나오죠. 리튼. 리튼을 갖다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뜨고요. 당연히 로그인 무료 회원 가입해가지고 로그인을 갖다 해주시는 게 좋겠죠. 로그인. 뭐 네이버 계정이라든지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을 딸 수가 있고요. 구글 계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네이버 계정으로 들어갔고요. 일단 이 계정을 갖다 좀 살펴보면 바로 화면 오른쪽 위에 이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설정 부분. 그걸 갖다 클릭하게 되면 서포트 말투라든지 그죠? 공손하고 정중한 스타일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변경 가능하고요. 변경 눌러서 여기 체크를 갖다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서포트 기억 여태까지 제가 여기에다가 적용된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거 관리입니다. 일단 뭐 자동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그리고 왼쪽에 역할 설정이라든지 이거 하나씩 한번 천천히 보세요. 네, 하나씩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런 채팅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갖다가 쓰기 위해선 이거 바로 쓰시면은 바로 물어보시면 전자책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왼쪽 화면 왼쪽에 중간 정도에 도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구. 네, 이 도구를 갖다 클릭하게 되면요. 바로 이렇게 전자책이라고 떠요. 그래서 전자책 클릭하시고요. 일단 전자책 주제가 필요하겠죠. 그죠? 예를 갖다 들려면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뭐 간단히 적어봤는데요. 네, 해야만 한 일들 뭐 기타 등등. 네, 그리고 여기다 제목을 갖다 적어주시고 주제가 될 거. 그 다음에 장르, 그죠? 장르가 대부분 자기계발서가 맞고요. 그 철학이라든지 자서전, 심리학 교과서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심리학 같은 경우는 사람의 심리 쪽을 갖다가 좀 들여다본다면 그 심리학 쪽으로 쓰셔도 되고요. 네, 저는 자기계발서 쉼표하고 심리학 이렇게 적도록 하죠. 자기계발서 심리학 이 두 가지 철학도 들어갈까요? 철학. 네, 뭐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데요. 문제는 포함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요걸 좀 자세히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어찌 보면 요게 목차 나열이 될 것 같긴 한데 바로 이걸 갖다가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적어 주셔야 전자책을 갖다가 얘가 완성하는데 좀 도움을 갖다가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제가 예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후에 요건 좀 연습할 때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오는지 샘플링 해서. 음. 한 요 정도 써볼까요? 네. 전자책을 갖다가 이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목록이 적어도 한 7, 8개 이상,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적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이 리튼에서 그 내용을 갖다 구성하기 때문에 내용이 좀 풍성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말투는 존댓말. 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전자책이라든지 이 책을 갖다 보실 때 반말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말투는 존댓말. 네, 그래서 자동 완성을 갖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동 완성. 네, 소요 시간 27초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이게 한 2, 30초, 또 30초 조금 넘을 때도 있긴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얘가 알아서 내용을 갖다 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일단 요 편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편집할 그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예. 전자책을 갖다 만들어서 바로 편성을 올리는 게 아니라 한글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걸로 편집해서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글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긴 해요. 한글. 그래서 한글 프로그램이 나왔네요. 네, 요걸 한글로 넘겨보도록 하죠. 음. 일단 기본적으로 부자의 마인드셋이라고 나오네요. 네. 제가 오전에 할 일, 오후에 할 일 대충 적긴 했는데, 네. 이 나름대로 전자책에서 아마 제가 예전에 검색했던 그런 부분과 좀 어느 정도 좀 그걸 갖다가 감안해서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사고방식, 뭐 이런 거, 긍정적인 사고의 힘, 뭐 이렇게 타이틀이 나오죠. 그죠? 중간중간 타이틀이. 오전에 할 일, 그리고 제가 여기 다뤄놨던 오후에 할 일 뭐 이런 것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부터 운동과 건강관리, 뭐 명상과 마음챙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꽤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복사를 하고 또는 저장하셔도 됩니다. 저장하기는 리튼 화면에, 그죠? 그 앱에 저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하기를 갖다 누르신 다음 내용이 복사했어요라고 돼 있죠. 그다음 한글을 갖다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아마 대표적으로 다른 편집 프로그램 안 쓰시는 분들은 한글을 갖다 많이 이용을 다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글을 갖다 켜서, 네, 한글을 켜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세면서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다 빈 그 공간에 일단 엔터 한 두세 번 정도 눌러주시고 컨트롤 V. 네, 지금 21쪽이라고 나옵니다. 밑에 왼쪽 아래.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좀 서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컨트롤 A 눌러주시고 컨트롤 서체부터 바꾸겠습니다. 바로 위로 올라가서 되도록이면 좀 반듯반듯한 선체가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글꼴 해서 맑은 고딕으로 하도록 하죠. 맑은 고딕. 모든 글꼴 맑은 고딕. 그 다음 기본 크기는 일단 13으로 잡을 텐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내용은 13pt 이상. 네, 왜냐하면 PDF 파일 전자책 같은 경우는 PDF 파일로 저장해서 대부분 많이 보시게 되는데 어, 이 스마트폰으로 보기에는 13pt보다 글씨 크기가 작게 되면 안 보인답니다. 네, 안 보인대요. 그래서 13pt 이상으로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 주 제목 같은 거, 주 제목 말고 타이틀이라고 해야 되나요? 각각 구성 뭐 이렇게 목차별로 나오는 부분, 그 부분이 한 16, 17pt, 18pt까지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해서 네,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여기 샵샵샵 해서 부자의 마인드셋
이렇게 나오면 좀 이상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갖다 좀 고쳐 주셔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얘가 첫 번째 목차다 그러면 1점 이런 식으로 1점. 그 대신에 얘가 부타이틀이기 때문에 그 타이틀이기 때문에 각각의 요걸 갖다가 16pt 정도 이렇게 좀 크게 아니면 요게 뭐 일단 타이틀이 있고 부수적인 내용들 즉 부자의 마인드셋에 들어가는 소제목 중제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거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처리할 때 이걸 갖다 서브적으로 넣을 거냐 아니면 똑같이 동등하게 볼 거냐 그거에 따라서 요 크기가 조금 틀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그래서 만약 같은 맥락으로 본다 그러면 같이 가시면 되는데 이게 서브적인 걸로 보신다면 1-1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1-1이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1-1로 한다면 이거요. 얘가 16pt가 되는 거고요. 얘가 글씨 크기가 16pt. 네, 그럼 얘가 16pt가 된다면 요거 줄은 많이 떨어뜨리지 마세요. 빈 공간이 많을수록 이게 검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이 많게 되면 통과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그만큼 더 커져야 되겠죠. 한 18pt 정도 쓰도록 하죠. 네. 그래서 1번 그리고 1-1 그리고 또 내려가다 보면 또 소제목이 나오겠죠. 네. 긍정적인 사고임 이런 것들 얘는 1-2가 되겠네요. 그리고 얘도 16pt가 되겠죠. 네, 바로 이렇게 좀 수정을 하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3슬롯이해서 이렇게 물음표 쪽이라고 돼 있잖아요. 대충 아까 21페이지였는데 그게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4쪽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34쪽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일단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주 제목이나 이런 것도 정리 1차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전자책을 갖다 만든다고 해서 뚝딱 하고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바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런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정리할 시간이. 됐죠? 그렇다고 해서 정리할 시간만 필요한 건 아니고요.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바로 표지. 그죠? 표지도 만드셔야 돼요. 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지를 갖다 어디서 만드느냐 뭐 챗GPT나 아니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갖다 좀 적절히 활용해서 표지를 갖다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네. 또는 그게 조금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바로 챗GPT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드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한번 챗GPT를 활용한 표지 만들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제목을 복사를 해 놓고요. 광고가 이렇게 많이 뜨네요. 네, 챗GPT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다가 내용을 적어 보도록 하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이라는 제목으로 전자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전자책 제목에 맞는
네, 표지 이미지를 만들어 주세요. 네,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죠. 엔터. 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 생성 중이라고 뜨고요. 예. 이미지 생성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일단 제가 전자책 만들었던 거 그거 좀 잠깐 보여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나오기 시작하네요. 벌써 나왔네요. 좀 보여드리려 했더니 벌써 나왔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일단 전자책 어, 일단 리턴을 갖다 도움을 갖다 받아서 내용을 갖다 구성하고 그렇게 좀 편집해서 올리긴 했는데 바로 표지 구성. 네. 바로 이런 식으로 지혜로운 알바 선택이라고 해서요. 지혜로운 알바 선택 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지를 딱 만들었는데요. 일단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챗 GPT의 도움을 갖다 받아서 작업을 갖다 했고요. 요거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포토샵에서 그죠? 포토샵에서 작업을 해서 완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유페이퍼라고 되어 있는데 출판사입니다. 출판사. 출판사 표시인데 이 출판사 표시도 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출판사와 걸려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유페이퍼에 회원가입해서 등록하시는 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그 출판사를 유페이퍼 그렇게 등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이미지가 나왔네요. 만약 이미지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신다면 바로 다시 다른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줘 라든지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예.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여긴 타이틀까지 작성을 했다 해줬습니다. 타이틀도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달러, 이 달러 표시가 조금 걸리긴 합니다. 그죠? 이 원 표시가 아니라 달러 표시라서 아무래도 챗 GPT가 우리나라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여하튼 그래서 요걸 갖다 다운을 받으셔야 되겠죠. 다운. 일단 좋아요 눌러주고 다운로드. 네, 다운로드를 갖다 받게 되면 이렇게 딱 PNG 파일 형식으로 다운을 갖다 받게 되고요. 네, 이걸 갖다 조금 보정하겠다 그러면 포토샵이나 이런 걸로 보정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미지 크기는 정해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표지를 갖다가 올리기 위해서는 700에 1000, 그죠? 가로 700에 1000 픽셀로 작업을 갖다가 하시는 게 좋고요. 700에 1000. 표지예요, 표지. 그래서 포토샵에서 네, 포토샵에서 700에 1000으로 좀 편집을 다 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고 이 700에 1000이라고 옆에도 원래는 1대1 비율로 많이 만드는데요. 1대1 비율로.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포토샵을 갖다 다 키셨다면 포토샵을 키셨다면 포토샵에서 파일을 갖다 불러드려야 되겠죠. 네. 네, 지금 이미지 작업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일단 한글에서 표지를 갖다가 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미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일단 이미지 사이즈를 딱 확인을 딱 해보도록 하고요. 네, 이미지 사이즈가 좀 크네요. 1000에 한 1500 정도 되는데요. 요걸 네, 파일의 뉴를 갖다 열어서 아까 700에 1000으로 나왔죠? 네, 700에 700에 1000이 아니었죠? 1000 맞았나요? 700에 1000 맞았네요. 네, 오케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일단 이거는 출력용은 아니기 때문에 해상도는 72로 하셔도 되고요. 출력용이 아니기 때문에 RGB 컬러 화이트로 인터넷에서 그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경우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RGB 컬러로 하셔야 됩니다. 크리에이트 눌러주시고 여기다 갖고 오시면 돼요. 여기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걸 컨트롤 A,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 그 다음 컨트롤 T 눌러서 네, 이렇게 네, 아래쪽이 좀 남네요.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좀 타이트하게 위에서 조금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위에 같은 경우는 네, 아래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네. 그래서 유페이퍼에서 주로 작업을 그 유페이퍼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판사는 유페이퍼다라고 쓰셔야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밑에다가 출판사 들어갈 부분 들어갈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새로운 레이어를 갖다가 만들어서 새로운 레이어를 갖다 추가해서 거기다가 일단 뭐 하얀색 대부분 하얀색을 갖다 많이 쓰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글씨를 갖다가 네, 유페이퍼 출판사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 부분에서 네, 좀 화면을 갖다 잘 보이게 하려고 제가 화면을 늘려놨더니 150% 늘려놨더니 조금 화면이 좀 좁게 보이네요. 일단 그래서 유페이퍼 글씨 크기는 여러분들이 적당히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60pt 정도 쓰니까 안에 쏙 들어가긴 하네요. 그래서 요거와 컨트롤 누르고 백그라운드 클릭해서 바로 이동 툴, 무브 툴로 화면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 윈도우 또는 활품 밑에 세로 정렬하는 거 있죠? 세로 가운데 정렬. 이걸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서체는 뭐 맑은 고딕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 쓰시면 됩니다. 서체. 그래서 맑은 고딕 볼드로 해서 좀 잘 보이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요 하얀색이 너무 도드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하얀색은 오른쪽에 오퍼시티를 뭐 80%다 그렇게 떨어뜨리면 약간 반투명해지면서 뒷배경이 좀 살짝 보이게 됩니다. 네,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좀 뭐가 있어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파일에 세이브 에즈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폴더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그 쓰시다 보면 요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저장하실 때 그 2022 버전 EU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일 형식이 포토샵 파일의 세이브 에즈나 이런 거 누르면 포토샵으로 그 설정이 됩니다. JPG로 저장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바로 오른쪽 아래 세이버 카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밑에 파일 형식을 JPG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옆에 2000이나 스테레오 붙은 거 말고 바로 세 개 중 맨 위에 거 맨 위에 부분이 아닙니다. 중간에 JPG 중에
세 개 중에 맨 위에 거 2000이나 스테레오 붙은 거 말고요. 그거 선택해 주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찾아야 되겠죠. 아까 바탕화면에 유페이퍼에 제가 책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요거 여기다가 책 표지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죠. 퀄리티는 10 이상, 네, 10 이상, 8 이상, 기본 8 이상이긴 한데요. 네, 여기서는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파일이기 때문에 그 퀄리티를 갖다 좀 조정하기 위해서 좀 높이기 위해서 12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포토샵 네, 끄시고 그 다음에 그 포토샵 파일은 따로 저장을 갖다 해주셔야 돼요. 네, 표지 만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재편집을 갖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은 반드시 파일의 세이브 에즈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폴더에다가 책 표지라고 해서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편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포토샵 파일을 열어놓고 편집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 다음 요 한글 파일에 책 표지를 갖다 넣으셔야 돼요. 책 표지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뉴에 넣으셔야 되는데 일단 메뉴에 그 밑에 1 부자의 마인드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내려주시고요. 쭉. 네, 그럼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첫 번째 페이지는 책 표지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목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목차. 그래서 목차 띌 부분을 여유를 갖다 좀 놔두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책 표지를 갖다가 넣으셔야 되는데 이미지를 갖다 넣으셔야 됩니다. 이미지를 갖다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미지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에 그림 가 바탕화면에 있었죠. 이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되도록이면 그 페이지에 좀 꽉 차게, 그죠? 페이지에 좀 꽉 차게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페이지에 꽉 차게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페이지에 꽉 차게 늘려서 작업이 되셔야 돼요. 원래 이 타이틀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타이틀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좀 포토샵에서 없애고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러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 챗GPT에서 요 제목까지 최대한 나오게 해서 작업을 완료를 갖다 하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 목차를 갖다가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차는 대부분 가운데 정렬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정렬해서 목차, 네, 그래서 뭐 1, 네, 이 목차는 각각 요 VJ 마인드셋 요 기본 있죠? 요거 나중에 가운데 정렬로 지킬게요. 요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록은 이게 서브 목록 지나고, 그죠? 아까 오전에 해야 할 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좀 많이 내려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네, 운동과 건강관리 바로 전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있네요. 아침 일찍 일어나게 요거,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거 정리를 다 먼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 목차들 될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타이틀 갖다 정리를 해서 그 목차들을 갖다가 맨 위쪽 요 목차 부분에 쓰셔야 되겠죠. 요거. 그래서 1번은 요거다. 2번은 요거다. 3번, 네, 이런 식으로 주 목차들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네, 한 이 정도 써볼까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가운데 정렬해서 그리고 이 목차 타이틀도 마찬가지로 좀 커야 되겠죠. 이렇게. 네. 그런 다음 밑에 좀 내려가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 좀 끌어올려서 맞춰주시고요. 네. 바로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한글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한글 파일. 이걸 일단 저장을 해 놓고요. 나중에 편집 수정을 하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목이 뭐였죠? 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네, 이렇게 되면 한글 파일이 저장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걸 PDF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PDF로 어떻게 전환시키느냐? 바로 파일에 아까 방금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라고 여기 타이틀 적어서 저장시켰는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또 요 타이틀 이름을 그대로 저장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아래 PDF 파일로 저장하기라고 되어 있죠? PDF로 저장하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뜹니다. 자동으로 떠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라고 해서 나오게 되고요. 저장. 네, 그럼 밑에 페이지 쭉 올라가시고, 네, 네, 대부분 이렇게 PDF 파일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PDF 파일이 뜨면 거의 한 7, 80%다 된 거예요.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또 처리해야 되느냐? 북마크라고 해서요. 책갈피, 북마크라고 해서 책갈피, 그걸 설정해야 되는데 이 책갈피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RPDF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RPDF. 그래서 이 RPDF는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인터넷 통해서. 그래서 PDF를 다 하셨다면 바로 RPDF를 갖다가 설치하시고 RPDF를 네, 실행시킵니다. 왜 RPDF냐? 이 RPDF가 자동 책갈피 형성을 갖다 해줍니다. 설정을 갖다 해줍니다. 그래서 요 RPDF를 갖다 여시고 PDF 열기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저장했었죠. 네, 요 PDF 네, 그래서 이렇게 편집 사용 눌러주시고요. 됐죠? 그 다음 바로 왼쪽에 요 북마크 표시 있습니다. 요거 클릭. 네, 자동 북마크 클릭. 그럼 얘가 지금 제가 그 1과 1-1, 1-2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부목차를 갖다가 잘 정리를 하셨다면 요 아래 쭉 나열이 됩니다. 그 목차 형식으로 쭉 나열이 돼요. 네, 그럼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예를 들 PDF는 똑같은 이름은 있기 때문에 요거 언더바 완성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저장. 그럼 일단 PDF 파일까지 완성 끝. PDF 북마크 파일까지 완성 끝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 만드신 걸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유페이퍼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다 나오고요. 유페이퍼. 그래서 네이버에서 유페이퍼에서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해주시고요. 회원가입. 회원가입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네. 여기 회원 아이디 로그인 되어 있죠. 여기에 가입
회원 아이디, 이름, 이메일, 휴대폰 번호, 패스워드 배입력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가입을 갖다 해주시면 돼요. 음. 네, 가입을 다 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바로 책을 갖다가 등록을 어디서 하느냐? 바로 요 톱니바퀴. 네, 톱니바퀴 있습니다. 톱니바퀴. 거기 컨텐츠 등록이라고 있어요. 컨텐츠 등록. 그 다음에 그 아래쪽, 요 화면 아래에 오른쪽에 검수 기준 보기라고 있습니다. 검수 기준. 그래서 검수 기준을 갖다 좀 살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표지 이미지 검수. 네, 표지 이미지는 따로 등록을 갖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로 세로 700에 1000, 최대 1400에 2200 사이즈까지 72 DPI로 아까 72 픽셀 퍼 인치라고 했죠. 그걸로 네, 포토샵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고해상도 3000 픽셀 이상의 150에서 300 dpi 인쇄용 이미지로 용량만 클 뿐 일반 사용자가 휴대폰이나 전자책 뷰에 보일 때는 오히려 다운로드 및 용량 및 그 렌더링 속도만 느려질 뿐 효과가 없으므로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요소가 제가 그 책 표지에 그 적지를 하다 안 하는데 적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책 표지에는 반드시 책 제목과 저자명 그리고 출판사명 표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저자명을 갖다 빼놨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서명이 들어가야 되고 저자명 그래서 누구 저서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로 보여드린 그 전자책 표지 있었잖아요. 바로 여기서 타이틀과 여기는 서브 타이틀 그리고 정재성 지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출판사 이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출판사 명 중 한 가지라도 누락 시 승인 거절되고요. 네, 요 위에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판사가 없는 개인 저자의 경우에는 출판사 명을 뉴페이퍼로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전자책 콘텐츠 요거 잘 읽어보세요. 네,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록이 안 들어가네요. 네, 나왔네요. 판권 정보 검수 기준이라고 나오는데 요거요. 요것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판권. 이 두 번째 페이지가 맞죠? 네, 맞네요. 판권이라고 하는 것은 요겁니다. 제가 제 전자책 요거 지혜로운 알바스텍 발행 언제 했다? 그 다음에 저자 누구고 출판사 뉴페이퍼 정가는 얼마다? 요거예요. 요게 판권인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파일로 작업을 해서 발행 시점은 되도록이면 등록하고 한 보름 정도 이후 왜냐하면 ISBN이나 이런 거 그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받는 기간이 한 보름 정도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름 정도 이후로 설정을 해놓고 등록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15일 정도 여유를 두고요. 요거는 그래서 요걸 만들어서 바로 전자책 맨 뒤에 그 이미지 형식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로 그래서 전자책 이렇게 만들어서 뭐 처음에 그 표지가 있겠죠. 표지 이렇게 표지 이렇게 넣으셔야 되고 목차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목차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론 본론 그 결론을 갖다 넣으셔도 되고 네. 요거는 완성본이 아니네요. 네, 이렇게 저는 1점, 2점 이걸 갖다 쓰지는 않았는데 네. 이게 그 굵은 글씨로 타이틀을 갖다 쓰다 보니까 얘가 인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목차를 갖다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챕터 1, 챕터 2 이런 식으로 100만 원 이하. 제가 챕터 1, 챕터 2 그 라고 해서 그걸 갖다 타이틀을 갖다 적어줄 텐데요. 요거 이렇게. 예, 챕터 1장 이렇게. 예, 요게 조금 글씨를 갖다 크게 썼죠. 그죠? 이건 조금 작게 썼고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북마크가 있어야 요걸 클릭했을 때 해당되는 부분으로 바로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그 아까 그 네, 판권 설정 부분. 판권 설정 부분도 마찬가지로 요 맨 아래 한글에서 주로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글 작업이 좀 편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판권 설정 부분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미지를 적당한 크기에서 작업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네. 그죠? 네. 그래서 여기 그 유페이퍼에서는 가격 설정이 2만원까지 설정이 제한 걸려 있어서 더 이상 높게 책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2만원 이상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습니다. 연락을 해달라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요거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페이지 수에 따라서도 책, 그죠? 예, 책을 갖다가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파악을 갖다 좀 하시고 어, 그거 있으니까 좀 잘 보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37페이지 정도 되지만 글자 수가 조금 6만 자인가요? 이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이해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 2,000원으로 설정을 한 거고요. 이 승인 검수 기준은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공통 검수 기준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고 요거에 따라서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7페이지까지 있으니까요. 7페이지까지. 네, 인터넷이 좀 느린가요? 네. 네, 이 PUB 전자책 검수 기준 요거는 이 유페이퍼에서 직접 편집을 갖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갖다 이용해서 작업을 갖다 하는 건데 제가 처음에 요것 때문에 좀 많이 헤맸습니다. 요것 때문에 많이 헤맸는데요. 여러분들은 굳이 PUB 요거 EPUB 네, EPUB으로 작업을 갖다 안 하셔도 됩니다. 되도록이면 PDF로 작업해서 올리시는 게 가장 쉽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요거 맞추려다 보니까 요거 때문에 한 몇 개월 좀 고생을 했었습니다. 요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따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따로 이렇게 제목 설정하고 제목 스타일. 요게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더니 요게 맞추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계속 틀리고요. 나올 때마다 할 때마다 틀려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PDF 파일을 갖다 이용해서 전자책을 갖다 등록하는 게 좀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PDF 파일 같은 경우는 모든 페이지가 일정하게 동일한 페이지 크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글자 인식되는 벡터 형식의 텍스트 PDF 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마우스로 드래그 했을 때 정상적으로 선택이 되며 텍스트가 깨지지 않은 상태여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텍스트 깨짐 확인은 드래그한 내용을 복사하여 메모장에 붙여 넣었을 때 정상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깨짐 방식 형식이 공백 페이지가 2페이지 이상인 경우 삭제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공백 페이지가 들어가면 이렇게 통과가 안 됩니다. 승인이 안 나와요. 양면 페이지 PDF 재단선이 있는 인쇄형 PDF는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단면으로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왜 이렇게 쓰느냐 하면 간혹 이 편집 프로그램이 한글이나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다른 일러스트나 이런 걸로 작업을 했을 시에 이 양면 인쇄 되게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안이 설정되어 있는 PDF는 보안 해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죠. 암호를 갖다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PDF 파일에. 그리고 PDF 파일은 70메가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 이상 크기는 PDF 용량을 줄인 후 등록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지라도 너무 많이 쓰지 마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요거는. 그래서 많이 거절되는 이유가 PDF 파일 내 첫 페이지에 업로드, 노출, 표지와 동일한 표지 이미지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PDF 파일을 열었을 때 표지가 없이 바로 본문 내용이 나올 경우 거절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지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표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차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PDF 파일 내 판권 페이지,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판권 요거, 네, 요거 들어가는 거, 네, 요거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페이지에. 통상 마지막 페이지에 들어가며 책 제목, 발행일, 저자, 출판사 이렇게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PDF 파일에 책갈피, 북마크 기능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북마크 기능이 RPDF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북마크,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책갈피 형식 그렇게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책갈피 기능을 통해 목차 구성해 주시면 업로드 시 자동으로 추출되며 자분들이 도서 열람 시 목차 이동 원활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목차를 갖다가 반드시 북마크를 설정해서 넣으셔야 나중에 그 PDF 파일을 갖다 올렸을 때 얘가 자동으로 목차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부분이 바로 네.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요것도 올라가기 때문에 요게 700에 1000이에요. 요게 700에 1000 올라가는 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 책 제목이라든지 뭐 부제목이 있다고는 부제목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저자, 출판사는 유페이퍼, 그다음 출간 일자는 한 일주일 정도 그 여유를 두고 아니 일주일인데 보름 정도 여유 두고 등록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카테고리 설정. 그리고 전자책 속에는 여러분들이 쓰신 내용 서론 부분 정도 되겠네요. 그중에 일부를 갖다 발췌해서 넣으시면 되겠고요. 저자 소개는 간단하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저자 소개는. 예. 그래서 요걸 갖다가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전자책을 갖다 파일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일 선택. 이 파일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PDF 파일을 갖다 불러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 넣으시게 되면 자동으로 밑에 목차 구성이 돼요. 자동으로. 예, 밑에 목차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북마크 통해서 목차 구성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마크 통해서. 됐죠? 그리고 ISBN이라든지 ECN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예, 따로 이렇게 등록을 갖다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가 없고요. 처음부터 이거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설정하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놔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 다 되면 네, 판매 신청이란 걸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거 예, 요건 아까 EPUB으로 이렇게 하다가 다시 그 PDF로 저장해서 올린 건데 이게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PDF로 잘 정리해서 올린 걸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 신청을 갖다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나요? 예, 그 판매 제휴사 선택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판매 제휴사. 이 판매 제휴사는 자동으로 요 체크를 갖다 하게 되면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자동으로 체크돼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예스24나 알라딘, 교보문고, 뭐 북큐브 등 이런 데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는 제가 실패한 전자책 목록이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UCI, 예, UCI 발급, IB 그 SN 신청 발급, 요거를 전자책 등록해 놓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요. 그래서 요거 발급 버튼을 갖다 누르게 되면 예, 예, 여기 목록이 뜨면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 목록이 안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록 체크 후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여기는 승인 완료라고 해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 승인되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그 반려가 돼서 수정을 하다가 만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체크하시고 승인해달라라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일단 전자책 승인 되기까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를 하다 하고 계시면 한 보름 정도 후에 승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승인되면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네, 승인이 안 됐다면 반려 사유를 갖다가 좀 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수정 보완해서 다시 올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자체가 팔면 그죠? 실질적으로 수익이 구성이 될 텐데 그죠? 그 수익을 갖다가 받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수익을 갖다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설정을 갖다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톱니바퀴 눌러서 판매자 정보를 갖다 가시게 되면 판매자 정보 이런 식으로 계약 정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 이름 그리고 정산은행 그리고 계좌번호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설정해 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계약 기간은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개인 사업자 개인이고요. 그래서 본인 주소까지 입력을 해서 설정해 놓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자책을 갖다가 승인해서 올리는 것까지, 승인되는 것까지 좀 봤는데요. 네. 일단 이렇게 전자책이 승인돼서 나오게 되면 네, 뿌려지는 부분 한번 확인을 갖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스24라든지 이런 데 올라간다라고 했죠. 그죠? 네, 예스24입니다. 네, 지혜로운 아바스테 이렇게 누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스24에 일단 등록해서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 하나도 안 팔린 것 같죠? 네. 예스24뿐만 아니라 알라딘이라 제가 여러분들 이 책 등록할 때 해시태그 같은 거 등록할 수가 있거든요. 이 해시태그를 갖다가 좀 잘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검색이 좀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냥 너무 뭐랄까요 정석적으로 좀 등록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부러지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좀 잘 팔리려면 일단 하나라도 팔려야 돼요. 요거는 이게 전자책이 고가가 아니라 좀 저가 형식이 많기 때문에 지인들을 갖다가 좀 활용해서 이렇게 한 권 뭐 사서 이 후기를 갖다 좀 괜찮게 남기면 이 검색에 조금 도움이 되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해서 전자책을 갖다 좀 많이 노출을 시켜야 그만큼 많이 팔리겠죠. 그리고 그 전자책을 갖다가 따로 광고를 갖다가 하시기 좀 그러니까 따로 활용을 갖다 하시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 있죠? 네, 그걸 갖다 활용해서 이 전자책 마찬가지로 미튼이라든지 이런 데 검색을 통해서 그러니까 만약
페이스북에 광고를 갖다 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 리튼이라든지 그런 데 써 놓게 되면요. 네, 이런 식으로 제목 시급만 보고 알바 결정 노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도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요. 네, 이렇게 쭉 요걸 갖다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여기 알라딘 그 링크들 있잖아요. 그 올라가 있는 그 사이트 링크들을 갖다가 그 가져다가 네, 요게 링크를 갖다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공유하기 같은 거 눌러서 뜨는 게 좀 늦네요. 공유하기나 위에 요 링크 부분 있죠. 요거 사이트 주소 요걸 갖다 복사해서 넣으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 해시태그도 나오잖아요. 그죠? 해시태그. 그래서 이런 것들을 페이스북이나 그런데 그 글쓰기 있죠. 글쓰기 내용. 거기에 활용해서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걸 어느 정도 시점에서 그 하느냐? 일단 뭐 1시간 단위로 연속해서 넣으시면 안 되고요. 네, 1시간 단위로 그렇게 넣어주시면 주기적으로 계속 올라가서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면 노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이메일 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